자, 이어서 3부입니다. 미국 시장 개장 직전 꼭 살펴봐야 될 뉴스 유선남님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활기찬 이 목소리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 지표들 몇 개 발표됐잖아요. 중요 지표인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얘기하시는 동안 인플레이션 지표, PC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치와 일치하게 나왔습니다. 코어 PC도 그냥 헤드라인 PC도 양쪽 다 예상치와 완벽하게 일치하는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사실상 CPI가 발표가 된 이후에 나오는 지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도는 적었지만 연준이 더 많이 지켜본다고 한 지표인 만큼 예상치와 일치한 데이터가 나왔다는 건 좋게 볼 만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나왔던 여러 노동 지표에 의하면 자발적 퇴사가 줄어들고 있고 해고도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사실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게 예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것 말고도 어제자로 중요하게 발표된 지표들과 오늘 소비 지표도 함께 발표가 됐는데요.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된 지표 중에서 중요 지표들은 잠정 주택 매매라고 해서 주거비 관련된 지표가 있는데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비 관련돼서는 조금 걱정되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유 재고가 좀 중요한데 어제 계속해서 사우디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금 이따가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미국과 사우디의 경쟁이 좀 가면 갈수록 좀 격화가 돼간다라는 느낌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앞서서 미국이 갖고 있는 원유 재고도 상대적으로 되게 하회를 크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유가 관련한 움직임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어떻게 보면은 좀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중국의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오게 됐는데 약간 복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예상치보다는 높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축하고 침체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서비스업 지표는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를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여전히 확장하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왔다라고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듣고 보니까 지금 WTI가 거의 83달러 수준까지 다시 올라왔네요. 그러네요. 최근 들어서 유가가 또 자꾸 들썩거리고 있기 때문에 원유 가격도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주요 지표들 한번 봤고요. 다음으로 그 반도체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사우디가 아주 좀 화날 만한 어떻게 보면 유가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도 이것이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엔비디아와 AMD를 포함한 최첨단 반도체 칩, 특히 AI 관련된 반도체 칩을 중동에, 특히 사우디에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H100, A100을 포함한 AMD의 MI250 AI용 반도체 칩들에 관련해서 중동 수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브릭스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달러를 피하고 아마 위안화와 그리고 루피 인도의 여러 가지 인도의 화폐로 통한 결제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달러를 좀 버리려는 움직임 그리고 미국과 좀 멀어지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 나오는 보복 조치가 아닌가라고 하는 시각도 굉장히 많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네요. 중동이 이제 사실 뭐 그 브릭스의 회원국으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도 포함이 됐고 초대했더니 응했죠. 뭐 이랬는데 이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가 최첨단 반도체 칩을 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여기 수출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에는 특별히 큰 영향이 없는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특히 엔비디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칩을 구매했다라는 뉴스가 전달이 됐었던 만큼,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구매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만큼, 충분히 영향을 갈 만한, 아마 엔비디아 쪽에서도 우려가 갈 만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국만큼 물량이 크지는 않고, 사실 사우디와 중국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팔 것은 많거든요. 사실 미국 내 내수만으로도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어지는 물량이 다 충족이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당분간 단기적으로 악재로 볼 수는 없지만 아마 장기화 될 경우 추가적으로 엔비디아의 언젠가 공급이 수요를 뛰어넘는 날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식 들어봤고요. 이어서 다음 뉴스는 뭘까요?
네, 다음 뉴스는 트위터에서 재미난 소식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플랫폼 X라고 많이 불리고 있죠.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름을 바꿨는데, 일단 이 트위터가 앞으로 생체 정보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직장을 다녔는가에 대한 정보를 모을 것이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부분들이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할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정보들은 보안상의 이유와 여러분들의 생체 정보를 통해서 이 트위터의 보안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직장을 추천해주기 위해서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같이 발표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시장의 반응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되네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나의 생체 정보를 모으면서 내가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라고 하니까 이해는 안 되네요. 생체 정보는 보안을 위해서 늘린다고 하는데요. 네.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생체 정보가 보안을 늘리기 위해서 음. 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 말고 여러분들의 학교를 어디 다녔는지, 여러분들의 직장을 어디 다녔는지, 이런 노동 관련한 정보를 모으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직장을 앱 내에서 추천해주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떤 그 정보를 모아서 어디에 쓸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할 텐데, 그냥 저는 갑자기 이 뉴스 딱 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그게 있었어요. 뭐 맞을진 모르겠지만, 그 X의 사용자 가운데 실명 인증하는 블루 그게 있잖아요. 블루 라벨인가요, 그게? 네, 맞습니다. 블루 이제 체크. 인증을 받는다고. 블루 네네. 체크라고 부르죠. 블루 체크. 사실 근데 그 블루 체크는 뭐 유료로 해서 내가 나임을 인증하면서 팔로워도 계속 유입하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가짜 계정들이 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좀 이용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다. 내가 트럼프다. 근데 블루 인증을 받았어. 그래서 나도 돈 내고 내가 트럼프라고 뻥치면서 블루 인증을 받았는데, 이런 계정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아직도 물론 많이 줄었지만 블루 인증 받음으로써. 근데 만약에 생체 정보로 하면은 인증이 진짜 되니까 그런데 사용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좀 생각만 좀 그러네요. 날 생각해도 못했던 부분이네요. 좋은 부분 감사합니다. 모르겠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이게 다 뇌피셜이고 아무 근거 없는데. 저 그냥 이거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야기만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약간의 악재가 좀 발생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현재 일론 머스크가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에서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사실 많은 일론 머스크가 여러 매체에 나와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회사에서 자고 일어나고 생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루머가 돌았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일단 공장 내에, 혹은 공장 부지 내에 일론 머스크를 위해 아주 글래스로 된, 이제 유리로 된 이쁜 집을 지어줬다라고 얘기하면서 프로젝트 40이라는 이름까지 써가면서 이런 것을 했다라는 내부 문건이 있다라는 얘기가 접수가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세금 회피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관련해서 세금 회피를 하려고 한지는 뭐 모르겠지만, 테슬라의 자금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수사가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다른 악재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모델 3를 캐나다와 미국에서 크게 인하를 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뜨기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소식이 합쳐져서 오늘 테슬라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 만약에 사실이면 좀 배임이죠. 만약에 사실이면 배임이죠.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집을 지었다는 건데 그 집을 공장 안에 지었으니까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건데, 만약에 조사해서 사실이면,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배임은 맞는 거니까 그 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저도 이거 봤는데 애플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애플에서 3D 프린팅을 이용한 공장에 대해서 테스트를 돌려보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아직은 애플 워치 공장에만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3D 프린팅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일단
이 3D 프린팅이라는 작업 자체가 사실 여태까지 있었던 깎아내는 작업이 아니라 반대로 3D 프린팅은 점 하나하나를 쌓아 올려서 선을 만들고 이 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쪽이다 보니까 이 작업을 사용하게 될 경우 훨씬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없어지는 제품들 혹은 절약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애플이 내부적으로 조금 더 여러 가지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관측이 블룸버그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깎아 만들면 버려지는 것들이 많은 거죠. 수율이 떨어지게 되죠. 사실 깎아 만들면 계속 버리는 거니까. 근데 3D 프린팅으로 하면은 버리는 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율도 좋아지고 효율도 좋아진다. 이런 논리군요. 네, 맞습니다. 다만 제가 3D 프린팅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사실 집 내부에 이제 1000불이 넘는 3D 프린터를 몇 개를 갖고 있는데, 네. 3D 프린팅 공정은 그 대신에 약간 제조 속도가 느립니다. 네, 그래서 아,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애플 쪽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테스팅을 하는 과정인 것으로 보이고, 아마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실제 3D 프린팅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두세 개 정도는 프린팅 하면서 갖고 놀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게 테스트 과정이다. 테스트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도 이제 그 인공지능 시대를 따라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이두에서 중국판 챗GPT를 현재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니봇이라는 물건이 현재 중국 내부에서 다운로드 순위 1등을 지금 달성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기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어와 영어로 된 질문들에 안정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다만 언어 관련해서는 이 두 가지 언어 빼고는 나머지 언어들은 아직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챗봇은 수익 모델이 아니죠. 그 챗봇을 내놓는 이유는 우리 이 정도 기능 갖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소비자들의 그러니까 락인 효과를 위한 그 지출인 거고, 챗봇은 실제로는 이제 수익 모델을 갖고 가는 건 뒤에 있는 인공지능인데 모르겠어요. 바이두에서 이번에 어니봇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것만 내놔서는 사실 이게 돈 벌 수 있는 모델은 아니니까 중국은 또 어떻게 될지. 근데 결국 뒤에서 돌리려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거가 좀 막힐 것 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현재 부랴부랴 미리 구매하는 방식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내년 초까지 이미 중국의 현재 물량들은 이미 다 꽉 차 있다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구매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의 칩들이 굉장히 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 내부에서 AI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가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역시 미국의 제재가 효과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이 그 미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뭐 A100, H100 모두 다 금지를 한다고 했지만 아직 금지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중국은 지금 금지될까봐 미리미리 좀 사고 있는 상태는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음. 중국 내부, 중국 쪽에 판매가 되는 칩들이 규제가 된 상태는 아니고요. 앞으로 2024년부터 이제 규제가 될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어딜까요? 네, 다음 소식은 쉘 쪽에서 원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원래 여기에 100밀리언 달러까지 100밀리언 달러를 매년 투자해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사실 이는 회사의 배출량 10%를 계속해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에 대한 약속을 줄였다라는 얘기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좀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고요. 회사의 이미지 자체가 좋지 않아지니까, 반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계획, 어떻게 보면은 블룸버그에서는 radical 플랜이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말도 안 되는 계획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계획을 폐지했다는 것 자체는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따로 제가 뉴스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을 탕감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런 것 관련해서 좀 루머가 있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제가 뉴스를 갖고 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자 연설을 통해서 72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자금 대출을 탕감을 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2천여 명, 3천여 명에 대한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조금 이런 거 학자금 대출 탕감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리 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72밀리언 달러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은 이미 어느 정도 대법원을 통해서 거절이 되기도 했고요. 이거는 애쉬포드라는 대학교가 사실상 과대 과장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돼서 이 애쉬포드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들만 학자금 대출이 탕감이 되는 건데요. 정확한 이유는 이제 이 애쉬포드라는 대학교가 우리 학교 나오면 취직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나오게 되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시게 될 때, 뭐 다른 학교로 입학을 하시게 될 때, 크레딧이 이제 내가 들은 클래스들이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쪽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 하나도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일어나서 좀 여러 가지 일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개별 그 대학교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것을 왜 바이든이 탕감을 해주는 구조일까요? 아마 어느 정도 대법원에 반대한 거절한 학자금 탕감 계획에 대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최근 있었던 공화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하지 않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감의 표현이 아닌가, 내부적으로도 조금씩 음, 조금씩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평가가 음.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언급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쇼피파이가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좀 크게 올라가고 있던데 이게 좋은 뉴스가 있었나 봐요. 엄청나게 좋은 호재거리가 하나가 떴는데요. 이제 쇼피파이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쇼핑몰 웹사이트를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물류 로직을 사실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아마존 프라임과 이 쇼피파이라는 두 개의 브랜드를 따로 운영하고 있으면 사실 자금이 추가적으로 나간다라는 악재가 존재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쇼피파이와 아마존이 서로 협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쇼피파이 쇼핑몰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Buy with Prime 버튼이 붙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에서 직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버튼을 앞으로 쇼피파이에서 달아주기로 했다라는 협업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존보다는 쇼피파이에서 굉장히 호재로 볼 만한, 어떻게 보면 쇼피파이를 사용하는 사용자들 입장에서 판매자들 입장에서 내가 자금을 줄일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쇼피파이 관련해서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재가 발생을 하면서 쇼피파이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장 출발하면 한번 저도 그 쇼피파이의 움직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인스타그램인데요. 이거 어떤 뉴스가 있는 걸까요? 네, 인스타그램이 지금 내부적으로 틱톡과 유튜브 쇼츠와의 경쟁을 위해서 10분간의 미드폼,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 릴스라고 불리는 물건을 테스트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틱톡과 유튜브 쇼츠가 최근 많은 티네이저 혹은 젊은 사용자들의 시간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현재 내부적으로 경쟁을 하기 위한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별 기업들 소식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팔란티어가 지금 좀 하락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죠? 네, 팔란티어가 현재 모건 스탠리의 투자 의견에 대한 하향 조정이 있었고요. 다만 목표가는 8불에서 9불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팔란티어의 주가가 높은 만큼 현재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경영진의 급여가 50%가량 인상되는 발표를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한 기업 세일즈포스 한번 짚어주시죠. 이거 크게 오르고 있던데요. 네, 현재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요, AI 관련된 언급을 어닝콜에서 진행하기도 했고요. 사실 그것과는 별개로 EPS와 매출 양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현재 여러 AI 관련돼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정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실적에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이던스 자체도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는 숫자를 제시를 하게 되면서 세일즈포스 주가가 현재 7%가량 상승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제너럴 급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달러 제너럴 같은 경우는 현재 어닝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굉장히 크게 하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EPS와 매출 양쪽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소매 판매점들이 전부 다 어닝에서 실적이 안 좋았던 것들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 판매점들이 전체적으로 어닝 발표를 할 때 EPS나 매출 혹은 가이던스 세 개 중에 하나를 미스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달러 제너럴도 그것을 피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개장됐습니다. 개장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뭐 오늘 지표 나왔던 것들은 시장에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영향을 미쳤어요. 부정적일 게 없었죠. 뭐 이 시장 예상치와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그냥 시장 예상대로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 초반 분위기도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아마 내일 그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비농업 그러니까 고용부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의 본편이죠. 비농업 고용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뭐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것처럼 사실 뭐 그 제대로 된 경로를 계속 따라가고 있는 과정인 거니까요. 뭐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물론 결과는 나와 봐야 합니다. 자, 초반 분위기는요. 그래서 그런지 3대 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나스닥은 0.28, 다우는 0.3, S&P 500은 0.18. 뭐 아주 강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은 유독 다우가 강하죠. 거기에는 바로 세일즈포스가 있습니다. 세일즈포스 그리고 애플 이런 기업들이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맵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다우지수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하지 않죠. 다우지수는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 가격이 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애플은 지금 얼마입니까? 188달러. 그리고 세일즈포스는 지금 225달러. 그러면 애플이 1% 올라갈 때 다우가 오르는 것보다 세일즈포스가 1% 올라갈 때 다우지수가 올라가는 게 더 커요. 그쵸? 가격으로 하니까. 그래서 오늘 세일즈포스가 실적 발표와 함께 4.79% 거의 5% 가까이 오르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다우지수의 상승 탄력이 훨씬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면요. 달러 제너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요. 쇼피파이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에서 아마존 프라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소식이 들려온 아마존의 경우에는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뭐 0.4%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거는 여기서 보이나 모르겠네요. 여기 있다. 자, 브로드컴. 자, 브로드컴도 사실 1%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 브로드컴은 좀 개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AV고입니다. 브로드컴. 사실 브로드컴은 이제 내일 실적 발표, 그러니까 오늘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지금 브로드컴의 경우에도 전체 매출 가운데 15%를 인공지능 반도체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얼마 전에 VM웨어를 인수하면서 이제 69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더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최근에 오르는 것은 아무래도 브로드컴도 일정 부분을 인공지능 반도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승 탄력을 좀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로드컴 한 지금도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자, 세일즈포스 한번 볼게요. 이야기가 나온 김에 CRM입니다. 세일즈포스, 자, 오늘 장 출발하면서 지금 5%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세일즈포스는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그림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결국 주가는 이익에 귀결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결국 주가는 이익을 쫓아갑니다. 결국 주가는 이익을 쫓아가는데, 그러면 현재 세일즈포스의 주가의 움직임과 이익의 전망치는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선으로 표현된 이거는 이 주가의 모습인 거고, 여기 파란색 선이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연결되는 이 초록색 점선은 이익 전망치인 거고요. 자, 그런데
세일즈포스의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 이런 과정이죠. 그런 가운데 주가가 이 정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일즈포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을 현재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쇼피파이 한번 보도록 하죠. 아마존과의 협업 발표를 했던 쇼피파이.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쇼피파이는 한 6.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마존과 쇼피파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치자면 사실 여러분들 제가 이게 약간 지난 데이터긴 해요. 그러니까 언제입니까? 팬데믹 당시 데이터긴 한데 실제로 아마존을 통해서 이용하는 유저가 더 많을까 아니면 쇼피파이를 통해서 이용하는 유저가 더 많을까 최근 데이터는 제가 못 갖고 왔습니다. 이거 못 갖고 왔는데 쇼피파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무슨 쇼핑몰 이게 다 쇼피파이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마존은 아마존의 플랫폼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아마존만 이용합니까? 여러분들 쿠팡만 이용합니까? 네이버만 이용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 수많은 예를 들어 무신사도 이용하고 진짜 알지도 못하는 그 수많은 그 쇼핑몰들을 여러분들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쇼핑몰들에 다 만들어준 게 이제 쇼피파이이다 보니까 그 쇼핑몰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합계를 따져보면 거의 아마존을 뛰어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근데 결국 돈을 버는 거는 아마존의 AWS라서 사실 과거에는 좀 아마존에 비해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 쇼피파이도 그것을 다 따라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아마존 프라임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한번 전해드려봤습니다. 자, 이 정도면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일 것 같고요. 자, 유선남님 몇 가지 더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 더 짚어보자면 사실 오늘 UBS에서 어닝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후 어마어마한 어닝 포스팅을 통해서 오늘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부분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약회사들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바이든이 발표한 메디케이드를 통해서 약값 협상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포함된 목록을 포함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제약회사들이 조금 최근에 있었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좀 주춤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갑작스럽게 양전을 통해서 오늘 주가가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역시 일론 머스크라는 브랜드 자체가 굉장히 커다란 믿음을 주고 있다라고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좀 전달을 해드리긴 했지만 현재 중소은행들 위주로 지금 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여러모로 지금 그런 쪽 관련해서 규제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SEC와 그리고 연준 내부에서도 지금 은행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은행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장 초반 분위기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선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금 자, 좋습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저는 이제 나가서 달 한번 보려고요.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은 구름이 없어서 달을 봤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구름이 있어서 달을 못 봤다고 하고 또 어떤 분은 생각보다 안 큰데? 라고 반응하시기도 하셨고 저도 나가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달인지 몇 년 만에 한 번이라니까 이거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좋은 밤 보내시고 내일 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